살다 살다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 분해서 혈압이 터질 것 같습니다. 미친 인간들 또라이들, 세상에 수많은 거지 같은 놈들은 다 제 주변에서 걸러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옆에 있던 남편이 제일 개차반일 줄은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아직도 화가 나고 억울해서 너무 열받고 저런 형편없는 놈에게 속아서 시간을 허비한 제 스스로에게도 혐오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예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고 연애 2년하고 작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고 어울려서 노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처음 친구에게 소개받을 때도 이 남자 성격이 진국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들었고 실제로 몇 번 만나보니 감수성 많고 인간적인 면이 좋았어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가도 요즘같이 메마른 사람들 투성인 세상에서 눈물도 많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나 동물들을 보면 울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평소 대화할 때도 욕하는 거 한 번 못 보고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을 때도 순간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빨개지다가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저러냐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평소에 성격도 좀 급하고 감정 기복도 있는 편이라서 이런 남자를 만나니까 제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은 제 앞에서 항상 다정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한치의 의심도 해본 적 없이 살았어요. 아마 이번 일이 없었더라면 평생 속아서 살았을 거라 생각해요. 사건은 2주 전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 생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남편이랑 만나서 백화점을 가기로 했던 상황이에요. 엄마 생신 선물도 사고 모처럼 밖에서 데이트하고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약속했던 장소인 카페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남편이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카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길래 올해 금연하기로 나랑 약속했는데 몰래 담배 피우러 가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술은 잘 안 마시는데 담배는 하루에 반갑 정도를 피웠어요. 건강 걱정 때문에 계속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아이를 갖기로 계획을 하면서 남편도 끊기로 했었거든요. 피우다가 걸리면 저한테 10만 원 주기로 약속해 놓은 상황이라서 저는 10만 원 벌 기회라 생각하고 카페에서 나가서 남편이 들어간 골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골목 안에 있는 어느 술집 앞에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어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깜짝 놀래키려고 기척을 죽이고 살금살금 걸어갔는데 가까이 다가갔더니 남편의 전화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야, 진짜 내가 금연상 보고 어떻게 또 밥을 먹냐. 진짜 토할 것 같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누굴 대상으로 하는 말인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진짜 저번 설날에 억지로 밥 먹다가 체할 뻔했어? 유전이 아니라서 다행이지 우리 마누라는 피부는 좋잖아. 라고 이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순간 너무 충격이 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사셨는데 그때 몸도 약하고 많이 아프셨어요. 시골에서 병원 한 번 가기가 힘드니까 동네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고 한약 지어다 먹고 하셨는데 그 부작용인지 얼굴에 열꽃이 피었다가 지면서 약간 공포 자국 같은 게 있어요. 엄청 심한 것도 아니고 화장하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평소에 집에서는 맨 얼굴로 계시니까 살짝 보이긴 보입니다. 그래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얼굴이 뒤집어져서 부어오르고 피부과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긴 한데 아프고 불편해하는 엄마를 옆에서 평생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길바닥에 자기 친구와 전화를 하면서 우리 엄마 얼굴 흉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그날 만나서 생신 선물 사고 다음 주 주말에 친정집 가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었는데 진짜 그 이야기 듣자마자 속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기분이 들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전화하고 있는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심한 욕을 막 쏟아내 버렸습니다. 남편이 뒤를 돌아보고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서 전화를 끊더니 제가 오해한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면서 자기 이야기 좀 들어보라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다정하던 남편의 얼굴이 괴물처럼 보이고 너무 역겹고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나 쫓아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꺼지라고 욕을 하고 빠르게 큰 길가로 뛰어나와서 택시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한테 앞으로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너 물건은 짐 싸서 문 밖에 내놓을 테니까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제가 오해했다고 하는데 그 말에서 어디를 봐야 오해한 건가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혹시 모르니 잠궈놓은 상태로 건전지도 빼버렸어요. 밤늦게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현관문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길래 경찰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우리 신혼집으로 쓰고 있는 지금 이 오피스텔은 결혼 전에 제가 모은 돈과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원룸에서 월세 살고 있어서 결혼할 때 그냥 제 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둘이 살기엔 나쁘지 않았고 여기서 돈 모으다가 아이 생겼을 때 방 2개짜리 빌라로 이사갈 생각이었으니까요. 경찰 불러서 남편 쫓아내고 신혼여행 때 쓰던 커다란 여행 가방 꺼내서 남편 짐을 다 쓸어다 마구잡이로 담았습니다. 짐도 별로 없어서 가방 2개면 충분하더라고요. 새벽 2시에 집 현관문 밖에 가방 내놓고 남편에게 당장 와서 네 짐 찾아가라고 사진 찍어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어느새 와서 짐은 가져갔더라고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화가 안 풀려서 속에서는 천불이 계속 올라오고 이혼을 하긴 할 건데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오후까지 계속 머리 아프게 고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오피스텔 입구에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랬지. 내 말 못 알아들어? 라고 화를 냈더니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잘 알지 않냐고.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말실수 한 번 한 거라며 용서해달랍니다.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눈물 흘리며 싹싹 비는데 그 모습이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어제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자기 친구랑 낄낄거리면서 우리 엄마 욕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난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 없고 너희 부모랑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이야기할 거고 단순히 이혼하는 걸로 끝낼 생각 없으니 각오 단단히 하라고 이야기했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무시하고 집으로 올라왔더니 이젠 진짜로 이혼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에 전화 걸어서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야기했고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많이 걱정하셨지만 별일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 전화 끊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어머님네 아들이랑 이혼할 거라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놀라셔서 왜 그러냐고 너희들 싸웠냐고 물어보시길래 전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되먹지 못한 어머님네 아들이 앞에서는 착한 사람인 척하고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자기 부모 욕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 생활 계속할 수 있겠냐고 그만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자기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미안하다 사과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본인이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시길래 이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용서 못하실 거라 말씀드리고 저도 결혼 생활 오래 못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연락처를 알고 있고 우리 결혼을 축하해줬던 남편의 모든 지인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이런 이유로 남편이랑 이혼하게 되었다고 결혼 축하해줬는데 오래 못 살아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는 남편의 직장 상사도 있었고 저희 주례를 봐주신 남편의 대학교 교수님도 있었죠. 남편의 친구들은 평소 그런 본 모습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진심은 아니었을 거라며 한번 용서해 달라는 분위기였고 직장 상사나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가식적인 모습에 속고 있어서 그런지 다들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걔가 그런 말을 했냐고 몇 번이나 되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말에 저 혼자 친정에 내려가서 엄마 생신 선물 드리고 왜 이혼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차마 그 이야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저랑 약속도 하나도 안 지키고 결혼한 뒤로 자꾸 싸우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고 다른 핑계를 댔어요. 엄마 아빠는 평소 남편의 예의 바른 모습만 기억하고 있으니 그래도 좀 서로 맞춰가면서 살지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친정 부모님까지 완벽하게 속이고 있던 남편놈이 더 싫어졌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제게 찾아오고 용서해달라고 남편이 빌었지만 변명 들어줄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냥 그대로 이혼하고 이제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우리 엄마에겐 남편이 했던 말을 사실대로 이야기 못했어요. 그걸 알게 되신다면 엄청 마음 아파하실 거고
본인 때문에 딸이 이혼했다고 자책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비밀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눈앞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기분이고 만약 옆에 있다면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아요. 이혼하길 정말 잘했지. 용서하고 넘어갔다가 제 손으로 그놈을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전 남편의 그 더러운 가면이 벗겨지고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 쓰레기로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인생 살면서 전 남편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주저없이 그 자식의 본 모습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어차피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이 바닥 좁으니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평생 속고 살 뻔했는데 그렇게나마 본 모습을 드러내줘서 어찌 보면 다행이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